속보라는 두 글자가 한국 방산업계를 다시 긴장시키는 순간이었다. 인도네시아가 KF-21 공동개발 분담금 가운데 1113억 원을 납부했다는 소식은 단순한 재정 뉴스가 아니었다. 수년간 이어졌던 갈등과 의혹, 불신과 외교적 긴장이 한순간에 방향을 틀었음을 알리는 신호였기 때문이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한국 방산 관계자들은 숫자보다 그 이면의 메시지에 주목했다. 왜 지금인가? 왜 이 시점인가? 그리고 이 돈이 의미하는 진짜 무게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동시에 쏟아졌다. KF-21 공동개발 사업은 처음부터 정치와 군사, 산업과 외교가 복잡하게 얽힌 프로젝트였다. 한국이 주도하고 인도네시아가 참여한 이 사업은 단순한 전투기 개발을 넘어 양국의 전략적 신뢰를 시험하는 상징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납부 지연 문제가 반복적으로 불거졌고 한국 내에서는 피로감과 불신이 점점 쌓여갔다. 분담금 문제는 단순한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파트너로서의 책임과 의지를 가늠하는 잣대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번에 납부된 1113억 원은 그런 의미에서 상징성이 크다. 이 금액은 전체 분담금 가운데 일부에 불과하지만 수년간 정체돼 있던 협력관계에 다시 혈액이 흐르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 특히 인도네시아 측이 잔액을 내년 중 완납할 전망이라는 점은 그동안 제기됐던 공동개발 이탈설이나 참여 축소 가능성에 대해 하나의 분명한 메시지를 던진다. 최소한 지금 이 순간 인도네시아는 KF-21 프로그램에서 완전히 발을 빼지 않겠다는 선택을 했다는 뜻이다. 한국 정부와 방산당국이 이 소식을 신중하게 받아들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단기적으로는 자금 유입이라는 실질적 효과가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치적 신호다. 인도네시아는 최근 몇 년간 국방예산 구조조정과 내부 정치 변화, 국제정세 속에서 전략적 선택을 반복해왔다. 그 과정에서 KF-21 분담금 문제는 늘 후순위로 밀려 있었고 한국 내부에서는 과연 이 파트너십이 지속 가능한가에 대한 회의가 커졌다. 그런 상황에서 나온 이번 납부는 계산된 선택으로 읽힐 수밖에 없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타이밍이다. KF-21 개발은 이제 시제기 시험 비행을 넘어 본격적인 양산과 수출 논의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즉, 기술적 리스크보다는 사업적 가치가 더 또렷해지는 국면이다. 인도네시아가 이 시점에서 분담금을 납부했다는 것은 KF-21이 단순한 개발 프로젝트가 아니라 실제 전력화와 산업적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자산이라는 판단을 내렸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시 말해 불확실성이 가장 컸던 구간을 지나 결과를 공유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인식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한국 내부 여론 역시 미묘하게 흔들리고 있다. 그동안 인도네시아를 향한 시선은 비판적이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파트너, 부담만 남기는 공동개발 상대라는 이미지가 강했다. 그러나 이번 납부 소식은 그런 단선적인 인식을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 물론 한 번의 납부로 모든 문제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잔액이 실제로 완납될지, 향후 기술 이전과 생산 참여 과정에서 또 다른 갈등이 발생하지는 않을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대화의 문이 다시 열렸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이번 사건은 KF-21이라는 한 기종의 문제를 넘어 한국 방산 협력 모델 전체를 다시 조명하게 만든다. 공동개발이라는 방식이 과연 얼마나 현실적인지, 정치적 환경이 다른 국가와의 장기 협력이 어떤 위험을 내포하는지, 그리고 그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시 묻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1113억 원 납부는 그 질문의 출발점에 불과하다. 이제 관심은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로 옮겨간다. 왜 인도네시아는 지금 이 결정을 내렸는가? 내부적으로 어떤 압박과 계산이 작용했는가? 그리고 이 선택이 한국과 인도네시아 모두에게 어떤 전략적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단순한 재정 보고서가 아니라 국제정치와 군사전략의 흐름 속에서 찾아야 한다. KF-21을 둘러싼 이야기는 이제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움직임은 생각보다 훨씬 큰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KF-21 분담금 문제는 하루아침에 생겨난 갈등이 아니었다. 오히려 이 문제는 공동개발이라는 이름 아래 쌓여온 구조적 긴장이 서서히 드러난 결과였다. 사업 초기, 양국은 분담 비율과 역할을 비교적 명확하게 설정했다. 한국이 주도 개발국으로서 대부분의 기술과 비용을 책임지고 인도네시아는 일정 비율의 분담금을 부담하는 대신 향후 생산 참여와 기술 이전, 그리고 자국 공군 전력화를 기대하는 구상이었다. 문서상으로는 합리적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구조는 여러 현실적 장벽에 부딪히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나타난 문제는 예산은 정치 환경과 경제 상황에 따라 민감하게 변동했고 대형 무기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역시 수시로 조정됐다. 그 과정에서 KF-21 분담금은
반복적으로 지연됐다. 한국 입장에서는 약속된 일정이 계속 어긋나는 상황이었고 이는 신뢰 문제로 직결됐다. 단순히 돈을 늦게 낸다는 차원이 아니라 공동개발 파트너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 지연이 장기화되자 한국 내부에서는 강경론이 고개를 들었다. 인도네시아를 공동개발에서 배제하거나 참여 비중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공개적으로 거론됐다. 일부에서는 기술 유출 가능성과 사업 효율성을 이유로 들며 차라리 독자 개발로 방향을 명확히 하는 것이 낫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 시점부터 분담금 문제는 단순한 재정 협상이 아니라 KF21 사업의 정체성과 방향을 둘러싼 논쟁으로 확대됐다. 인도네시아 측 역시 가만히 있지는 않았다. 그들은 분담금 지원의 원인으로 여러 요인을 제시했다. 사업 일정 변경, 개발 비용 증가, 기술 이전 범위에 대한 이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주장이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자신들이 기대했던 수준의 기술 접근이 실제로 보장되고 있는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다. 이로 인해 분담금 협상은 단순한 납부 일정 조정이 아니라 공동개발의 실질적 내용에 대한 재협상 성격을 띠게 됐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갈등은 공개적인 외교 현안으로 부상했다. 언론을 통해 분담금 체납 규모가 보도되고 공동개발 파트너십에 균열이 생겼다는 분석이 쏟아졌다. 한국 방산산업 전반에 대한 신뢰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정부 차원의 관리 필요성이 커졌다. KF21은 단순한 무기 체계가 아니라 한국 방산의 기술적 위상을 상징하는 사업이었기 때문이다. 결국 양국은 파국을 피하기 위한 선택을 반복해왔다. 인도네시아를 완전히 배제할 경우 발생할 외교적 파장과 공동개발 실패라는 상징적 손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반대로 인도네시아 역시 KF21에서 완전히 이탈할 경우 차세대 전투기 전력 확보와 방산산업 육성이라는 목표에 큰 타격을 입게 된다.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완전히 포기할 수 없는 구조 속에서 분담금 문제는 오랫동안 미봉책으로 봉합돼 왔다. 이번에 납부된 1113억 원은 바로 이 긴 역사 위에 놓여 있다. 단순히 밀린 돈 일부를 낸 사건이 아니라 수년간 이어진 갈등 국면에서 하나의 전환점을 형성할 수 있는 행동이라는 점에서 주목받는 이유다. 그러나 동시에 이 납부가 갈등의 종착점인지 아니면 또 다른 협상의 시작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누구도 단언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이번 사건을 통해 분담금 문제의 본질이 더욱 분명해졌다는 점이다. 그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개발이라는 복잡한 협력 구조를 어떻게 관리하고 유지할 것인가 라는 질문이다. KF21을 둘러싼 논쟁은 결국 한국 방산이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국제협력을 설계할 것인지에 대한 시험대이기도 하다. 이 시험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국면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왜 인도네시아는 바로 지금 이 시점에 KF21 분담금 1113억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한 국가의 재정 상황만을 들여다봐서는 부족하다. 그 이면에는 동남아 지역의 안보 환경 변화, 인도네시아 내부 정치 개선, 그리고 국제 방산 시장의 미묘한 흐름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먼저 안보 환경의 변화가 결정적인 배경으로 작용했다. 최근 몇 년간 동남아시아는 눈에 띄게 불안정해졌다. 남중국해를 둘러싼 긴장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주변 강대국들의 군사활동은 점점 노골화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전통적으로 비동맹 외교를 표방해왔지만 현실적으로 자국 영공과 해상 통제 능력을 강화하지 않고서는 전략적 자율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 이 과정에서 차세대 전투기 확보는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가 되었다. 바로 이 지점에서 KF21의 가치가 다시 평가되기 시작했다. 기존에 검토되던 다른 전투기 도입 방안들은 정치적 조건, 비용, 부담, 운용 자율성 측면에서 명확한 한계를 드러냈다. 반면 KF21은 공동개발 참여국이라는 지위를 통해 일정 수준의 생산 참여와 장기 운용 기반을 확보할 수 있는 선택지였다. 인도네시아 입장에서 보면 이미 상당 부분 관여해온 프로젝트를 중도에 포기하는 것은 전략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손실이 컸다. 내부 정치적 계산 역시 무시할 수 없다. 인도네시아는 정권 교체와 정치 지형 변화가 잦은 국가다. 대형 국책 사업은 항상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되며 특히 국방 예산은 국민적 설득이 필요한 분야다. 분담금 체납이 장기화되면서 KF21 참여 자체가 실패 사례로 낙인 찍힐 가능성이 커졌고 이는 정치적 부담으로 되돌아왔다. 이런 상황에서 일정 금액이라도 실제로 납부하는 것은 국내외를 향해 책임있는 결정을 내리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효과적인 수단이었다. 국제 방산 시장의 변화도 중요한 변수다. 최근 세계 각국은 전투기 도입과 관련해 이전보다 훨씬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기술 이전 조건, 유지 비용,
정치적 제약이 점점 더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흐름 속에서 공동개발 프로그램은 다시 주목받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역시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KF21 프로그램에 계속 참여함으로써 단순 구매국이 아닌 협력 파트너로 남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협상 전략이다. 인도네시아는 그동안 분담금 문제를 지렛대로 활용해왔다. 납부를 미루는 대신 기술 이전 범위나 사업 참여 방식에 대한 재논의를 요구하는 식이다. 이번 1113억 원 납부 역시 일방적인 양보라기보다는 향후 협상 국면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즉, 신뢰 회복의 제스처를 보여주되 동시에 협상 테이블을 유지하겠다는 신호인 셈이다. 이 모든 요소를 종합하면 이번 결정은 감정적이거나 즉흥적인 선택이 아니라 계산된 전략적 판단에 가깝다. 인도네시아는 KF21 프로그램에서 완전히 빠져나가기에는 위험이 크다고 판단했고, 그렇다고 아무 행동도 하지 않을 경우 외교적 고립과 내부 비판을 동시에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 그 결과가 바로 이번 분담금 납부였다. 하지만 이 선택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새로운 질문들이 떠오르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앞으로 어떤 수준까지 참여를 유지할 것인가? 한국은 이 파트너십을 어디까지 허용하고 관리할 것인가? 그리고 이 관계가 KF21의 양산과 수출 단계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이제 시선은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움직임에 한국은 어떤 전략으로 대응할 준비를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다.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납부가 KF21 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인 자금 보충에 그치지 않는다. 이 결정은 한국 방산산업 전반과 KF21의 향후 일정, 나아가 국제 신뢰도에까지 복합적인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개발 막바지에서 양산과 수출이라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시점이라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상징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가장 직접적인 효과는 사업 안정성이다. KF21 개발은 이미 기술적 관문 대부분을 넘어섰지만 양산 단계에서는 전혀 다른 성격의 리스크가 등장한다. 생산 단가, 부품 공급망, 장기 유지 비용 등은 개발 단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민감하다. 이런 국면에서 공동개발국의 참여 의지가 불분명하다는 인식은 투자와 수출 협상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인도네시아의 납부 소식은 최소한 이 불확실성을 일부 완화시키는 역할을 했다. 한국 정부와 방산당국이 주목하는 지점도 여기에 있다. KF21은 단순히 자국 공군 전력화를 위한 기종이 아니라 한국 방산이 독자 플랫폼을 기반으로 세계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느냐를 가르는 시험대다. 공동개발 파트너가 실제로 책임을 이행하고 있다는 사실은 잠재적 수출국들에게 안정성과 신뢰를 보여주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인도네시아의 행동은 KF21이 국제협력 모델로서 완전히 실패하지 않았다는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 또 다른 중요한 변화는 협상력이다. 그동안 분담금 문제는 한국 측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인도네시아의 체납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는 강경한 조건을 제시하기 어려웠고 외교적 고려가 우선시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실제 납부가 이루어지면서 한국은 보다 명확한 기준을 설정할 수 있는 여지를 확보하게 됐다. 향후 기술 이전, 생산 참여, 일정 관리에 있어 원칙을 강조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이다. 산업적 측면에서도 의미는 크다. KF21을 중심으로 형성된 국내 항공우주 생태계는 이미 수많은 중소협력업체와 기술 인력을 포함하고 있다. 공동개발 불확실성이 길어질수록 이 생태계는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납부는 사업 지속성에 대한 신호를 시장에 던졌고, 이는 투자와 고용 안정성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단기적 숫자보다 장기적 기대 심리를 되살렸다는 점에서 그 효과는 작지 않다. 물론 한국 입장에서 마냥 낙관할 수만은 없다. 인도네시아의 잔해 관납이 실제로 계획대로 이뤄질지, 그리고 이후에도 협력관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지는 여전히 검증의 영역에 있다. 이번 납부가 일회성 제스처에 그친다면 오히려 다음 갈등의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한국은 감정적인 환영보다는 냉정한 관리와 조건 설정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다. KF21 개발 일정 역시 재점검의 대상이 되고 있다. 공동개발국의 참여가 명확해질수록 양산과 후속 개량 계획을 보다 공격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이는 곧 KF21의 수명주기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단순히 초기 배치에 그치는 전투기가 아니라 지속적인 성능 개량과 파생형 개발이 가능한 플랫폼으로 성장할 수 있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는 것이다. 결국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납부는 KF21을 둘러싼 판을 다시 움직이게 만들었다. 한국은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이 신호를 단순한 일시적 안도감으로 소비할 것인가, 아니면 장기 전략을 재정비하는 계기로 삼을 것인가. KF21의 다음 장면은
이 선택에 따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납부 소식이 전해지자 시선은 곧바로 한국과 인도네시아를 넘어 외부로 향했다. KF21은 이미 단순한 양국 간 공동개발 사업을 넘어 국제 방산시장과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관계 속에 놓인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과 유럽, 그리고 아시아 주요 국가들의 반응은 이 결정이 갖는 전략적 파급력을 가늠하게 해준다. 가장 먼저 주목받는 쪽은 미국이다. KF21은 개발 초기부터 미국산 핵심 부품과 기술 협력 구조 안에서 진행돼 왔다. 미국 입장에서 KF21은 자국 전투기 시장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존재라기보다는 동맹국 방산산업의 자립 수준을 가늠하는 시험대에 가깝다.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납부는 KF21 프로그램이 단기간에 무너질 가능성이 낮아졌음을 의미하며 이는 미국에게도 계산이 필요한 신호다. 동남아 지역에서 한국이 독자 플랫폼을 앞세워 영향력을 확대할 여지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유럽 방산업계 역시 이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최근 유럽은 자체 차세대 전투기 개발과 기존 기종 수출을 병행하며 시장 방어에 나서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KF21이 공동개발 안정성을 확보하고 양산 단계로 진입한다면 중형 전투기 시장에서 새로운 경쟁자로 부상할 가능성이 커진다. 인도네시아의 참여 지속은 KF21이 단순한 국내 전력용이 아니라 국제협력형 플랫폼이라는 이미지를 강화시키며 이는 유럽 입장에서 결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보다 직접적인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동남아 국가들 가운데 일부는 이미 차세대 전투기 도입을 검토 중이며 KF21의 진행 상황을 중요한 참고 사례로 삼고 있다. 인도네시아가 끝까지 참여 의지를 보일 경우 이는 다른 국가들에게도 신호가 된다.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하지 않더라도 안정적인 생산과 운용이 가능하다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인도네시아가 중도에 이탈할 경우를 우려하던 시선은 이번 납부로 일정 부분 누그러졌다. 이러한 국제적 반응 속에서 중요한 것은 KF21이 갖는 상징성이다. 그것은 단순한 성능 수치나 가격 경쟁력이 아니라 정치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선택지라는 점이다. 기존 강대국 중심의 방산 거래는 항상 외교적 조건과 전략적 제약을 동반해왔다. KF21은 그 틈새를 파고들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으며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납부는 이 가능성이 아직 유효하다는 증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외부의 시선이 곧바로 호의로만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일부에서는 이번 납부를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임시봉합으로 해석하며 근본적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본다. 기술 이전 범위, 향후 개량 단계에서의 역할 분담, 그리고 장기 유지 비용 문제는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지적이다. 국제 방산 시장은 냉정하며 단 한 번의 긍정적 뉴스로 평가가 완전히 바뀌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변화는 있다. KF21을 바라보는 국제적 담론의 톤이 이전과는 달라졌다는 점이다. 실패 가능성에 초점을 맞췄던 논의는 이제 지속 가능성과 확장성으로 옮겨가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선택은 이 흐름에 불을 붙였고 KF21을 둘러싼 국제 경쟁 구도 역시 서서히 재편되고 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질문은 하나다. 인도네시아가 예고한 잔액 완납이 실제로 이루어질 경우, 그리고 그 이후 KF21이 어떤 궤적을 그리게 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단순한 전망을 넘어 한국 방산 전략의 미래를 가늠하는 기준이 될 것이다. 이제 모든 시선은 인도네시아가 예고한 잔액 완납이라는 마지막 고비로 향하고 있다. 1113억 원 납부가 신호탄이었다면 남은 분담금은 이 공동개발 관계의 진짜 결말을 가르는 시험대가 된다. 완납이 현실화될 경우 KF21을 둘러싼 수년간의 논쟁은 새로운 국면으로 넘어가게 되고 반대로 또다시 지연이 발생한다면 그동안 쌓아 올린 신뢰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 이 선택의 무게를 인도네시아 역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완납이 이루어질 경우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은 KF21의 장기 로드맵이다. 불확실성이 제거되면 한국은 양산 계획과 후속 개량 전략을 보다 명확하게 설계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생산 대수를 늘리는 문제가 아니라 KF21을 하나의 완성형 플랫폼으로 발전시킬 수 있느냐와 직결된다. 항전 장비의 고도화, 무장 통합 확대, 운용 개념의 진화는 모두 안정적인 사업 구조를 전제로 한다. 공동개발국의 책임 이행은 이 모든 선택지를 현실의 영역으로 끌어당긴다. 인도네시아에게도 선택의 결과는 가볍지 않다. 완납은 단순한 채무 이행이 아니라 장기적 국방 전략에 대한 방향 선언이 된다. KF21에 끝까지 참여할 경우 인도네시아는 차세대 전투기 운용 경험과 함께 자국 방산 산업 역량을 단계적으로 끌어올릴 기회를 얻게 된다. 반대로 중도 이탈이나 또 다른 지연은 국제 방산 시장에서의 신뢰도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 대형 방산 사업에서의 평판은 단기간에 회복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국 입장에서도 전략적 판단이 요구된다. 인도네시아의 납부를 계기로 관계를 원상 회복할 것인지 아니면 보다 엄격한 조건과 관리 체계를 도입할 것인지는 쉽지 않은 선택이다. 과도한 유한은 또 다른 리스크를 낳을 수 있고 지나친 강경책은 외교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KF21을 중심으로 한 국제협력 모델을 어떻게 정교화할 것인가는 향후 한국 방산이 어떤 파트너십을 지향하는지를 보여주는 신호가 될 것이다. 더 넓게 보면 이번 사건은 한국 방산 전략의 성숙도를 시험하고 있다. 단일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를 넘어 정치적 변동성이 큰 파트너와의 협력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위험을 어떻게 분산할 것인지에 대한 경험이 축적되고 있다. KF21은 기술적 도전인 동시에 외교적 실험이었고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문제는 그 실험이 결코 단순하지 않다는 사실을 드러냈다. 결국 이번 1113억 원 납부는 끝이 아니라 과정이다. 이 과정이 성공적인 협력 모델로 이어질지 아니면 교훈만 남긴 사례로 기록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다만 분명한 것은 KF21을 둘러싼 이야기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 방향은 이제 양국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점이다. 이 선택은 단순히 한 기종의 운명을 넘어 한국 방산의 미래를 정의하는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